시각화를 아무리 해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잡생각은요? 시각화를 하려고 하기만 하면 잡생각이 많이 들어 집중하시기 힘드시진 않나요? 시각화를 할 때 감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감정이 잘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루기 위해 시각화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세상에 널리 알렸던 더 시크릿이 나온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꿈을 이룬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시각화는 어떤 게 다를까요? 정답은 디테일입니다. 빈손으로 유럽의 11개국에 연매출 5천억 원 이상의 기업을 일궈낸 켈리치 회장님은 더 시크릿 책을 60번이나 읽어서 그 내용을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책이나 영상 한 번만 봐도 충분히 시각화는 할 수 있는데 켈리치 회장님이 시간 아깝게 같은 책을 60번이나 읽어가며 시각화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다 정확하게 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실행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 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쓴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을 20번 넘게 읽었었고 고3 6월 모의평가까지 전과목 평균 3등급을 받던 제가 결국은 스카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꿈꾸는 다락방을 읽으면 힘이 나서 그 책만 읽어왔었는데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디테일하게 방법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챙기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챙기지 않는 시각화 디테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9가지로 나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각화는 워낙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법 중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9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맞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각화를 할 때는 반드시 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각화를 하면 내가 느낄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느낄 감정까지 느껴야 합니다. 네 번째, 오감,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총동원해서 느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각화하다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진다면 방법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일어나고 자기 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합니다. 잠재의식과 연결되는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일곱 번째, 내가 시각화한 것을 실제로 경험해 봅니다. 여덟 번째, 시각화를 이루기 위한 실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만을 골라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맞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도 자신도 원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조차 학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이루었다고 상상했을 때 가슴이 뛰거나 딱 와닿아야 합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시각화를 할 때는 반드시 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각화를 할 때 나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원하는 이성만 홀로 있는 그림을 집에 걸어놓고 시각화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과의 데이트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추후 원하는 이성과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걸었더니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무조건 시각화의 심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각화를 하면 내가 느낄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느낄 감정까지 느껴야 합니다. 감정이 시각화의 핵심입니다. 린 그라본의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책에서는 시각화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주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각화에서는 감정과 느낌이 중요합니다. 1인칭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뿌듯하고 신나는 감정 등을 느끼고 3인칭으로 꿈을 이룬 내 모습을 보면서 멋있고 부럽고 자랑스럽고 대견한 마음 등을 느끼면 됩니다. 3인칭으로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받고 싶은 것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오감,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총동원해서 느껴야 합니다. 특히 컬러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화한 심상을 최대한 자세한 감각으로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차의 색깔뿐만 아니라 카시트의 색깔, 핸들, 계기판 등의 모양과 색을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 차의 냄새, 카시트의 촉감, 엔진 소리 등도 함께 상상하면 더 깊은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이 아닌 미리 원하는 차를 시승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시각화하다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진다면 방법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꿈꾸는 다락방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이유는 읽으면 기분이 좋아서였습니다. 읽으면서 그 방법대로 생생하게 상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무조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기분 좋은 높은 주파수에 있다면 높은 주파수에 좋은 것들이 끌려올 겁니다. 여섯 번째, 일어나고 자기 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시각화를 하세요. 일어났을 때와 잠자기 전은 잠재의식과 연결되는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결국 시각화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수면 전과 후에 하는 것이 베스트 타이밍이겠죠? 자면서도 성공을 향해 다가간다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일곱 번째, 내가 시각화한 것을 실제로 경험해 봅니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원하는 집에 미리 들어가 본다던가 원하는 차를 미리 시승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시각화를 더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뇌는 이를 실제로 받아들여 뇌의 뉴런 구조를 더욱 빠르게 꿈을 이루는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각화를 이루기 위한 실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더 시크릿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행동이 필요 없다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만 활용한다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시크릿 책에도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행동으로 옮겨 성공한 잭 캔필드의 사례도 나오는 걸 보면 행동의 중요성을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시각화를 이룰 수 있는 행동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시각화를 하고 가슴이 시키는 일을 행동하면 이룬다 라고 말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만을 골라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다양한 서적에서 시각화를 설명하고 있고 저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의 성격이 각자가 다른 만큼 시각화의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각자가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고 가장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을 채택해 꾸준히 실행하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한다면 머지않아 꿈꿨던 미래가 현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시각화 방법 중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9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시각화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1순위로 언급하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자신의 시각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꾸준히 활용한다면 머지않아 그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특히 수면 전후에는 꼭 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